제가 워치 좀 기대됩니다. 왜냐면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새로운 프로세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아졌냐. 신의 값은 내셔야지 키키.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새로운 폴더블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워치류들도 공개가 되었잖아요. 또 관광이나 스마트워치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작 대비 어떠하게 달라졌는지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갤럭시 워치 9 울트라2를 살만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역품을 받고 나서 폴더블 먼저 살펴보느라 워치는 크게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봐도 막 엄청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안 바뀌었다라고 하기도 뭐한 약간 그런 느낌이 나긴 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한번 살펴는 봐야 되니까 새로운 울트라2랑 워치 9 이렇게 이게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가장 첫 번째로 크게 달라진 건 프로세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야, 그동안 갤럭시 워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프로세서가 구려서 너무 버벅이고 답답한 게 좀 문제였거든요. 그나마 쥐어짜서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워치 7부터 프로세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괜찮아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답답함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출시한 두 모델 모두 갤럭시 워치 최초로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습니다. 기존엔 삼성의 엑시노스 W1000에서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찾아보니까 2026년 3월 2일에 발표된 새로운 프로세서더라고요. 이제 갤럭시 워치에도 들어왔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프로세서가 UWB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번 갤럭시 워치 9과 울트라2에서는 UWB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워치는 시리즈 6부터 탑재해서 정밀 탐색으로 아이폰을 찾거나 디지털 키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탑재된 스냅드래곤이 5G도 지원 가능한데 5G가 아닌 LTE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반응 속도 볼까요? 왼쪽이 워치 8, 오른쪽이 워치 9이거든요. 한번 부팅 속도부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버튼은 동시에 눌렀는데 월등히 워치 8이 더 빠릅니다. 자, 지금 화면 넘어오는 것도 단순히 버튼 눌렀을 때 몇 초 차이라고 하기에는 워치 8이 훨씬 빠르긴 하죠. 자, 시작하는 것도 워치 8이 더 빨리 넘어갔고 화면 나오는 것도 워치 8이 더 빨랐습니다. 네, 워치 9은 이제 켜졌어요. 한번 위에서 내리는 거 싹. 초기 반응 속도는 워치 8이 더 빠른데요? 조금 잘렉들이 있었다. 자, 스크롤 같은 것도 한번 볼까? 스크롤 속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터치 반응 속도가 워치 9이 조금 빠른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냥 거의 비슷한 느낌? 자, 이제 앱도 한번 볼게요. 앱 반응 속도. 하나, 둘, 셋. 이때도 워치 8이 조금 더 빠르네. 자, 시계 보겠습니다. 알람. 하나, 둘, 셋. 거의 비슷해요. 버즈 앱. 하나, 둘, 셋. 워치 9이 이때는 좀 더 빠르네요. 이런 느낌이 있고 울트라끼리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도 부팅 속도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울트라2가 월등히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근데 지금 눌렀을 때 버튼 감이 완전 다르다. 울트라 1에 비해 울트라2는 패턴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누르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확실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네, 요거는 울트라2가 더 좋아요. 버튼 느낌은. 근데 부팅 속도는 워치 8과 9처럼 울트라 1, 2도 전작이 좀 더 빠릅니다. 생각보다 기존 울트라도 빠르긴 빠른데요. 자, 이렇게 켜졌을 때 요 이제 나침반 반응 속도 한번 볼까요? 나침반은 나침반 반응 속도는 울트라2가 월등히 빠릅니다. 울트라2가 더 부드럽다고 느낄 정도로 좀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내렸을 때 요거는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 헬스 들어가 볼게요. 삼성 헬스. 하나, 둘, 셋. 이것도 조금 울트라2도 약간 버벅이긴 하네. 그리고 설정. 하나, 둘, 셋. 반응 속도가 스냅드래곤이라고 해서 막 엄청 빨라진 느낌은 아니에요. 스크롤은 둘 다 마찬가지로 되게 부드럽고 빠르게 잘 작동하고 요런 초기 반응은 울트라2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막 어느 게 더 월등히 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울트라2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2024년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작년이죠 2025년 버전으로 약간 마이너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원래는 울트라2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했어요. 밴드가 끼워진 게 울트라1이고 위에가 울트라2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일단 두께가 많이 얇아졌다고 하거든요. 스펙상으로는 전작 대비 11% 정도 더 얇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께가 얇아진 건 좋은데 뒷면 킥 버튼 틈새 이격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중앙 코어 부분에도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줄어든 듯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특히 여기 이제 베젤링 보잖아요. 베젤링 보면 울트라 1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표시가 보입니다. 근데 울트라 2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플랫해졌죠. 플랫해져서 옆에서 사이드에서는 보이지 않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티타늄 프레임인 것은 기존과 동일하고, 스크린 사이즈가 좀 더 커졌습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진짜 미묘하지만 1.47인치에서 1.5인치로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베젤링 디자인도 바뀌었네. 기존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딱 5분 단위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중앙에 숫자도 표시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라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달라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야외에서 사용할 때는 최대 3000니트까지 가능했지만 새로운 워치에서는 5000니트까지 꽤 많이 증가해서 이제 야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인성이 좀 더 좋아졌을 것 같고, 기본 밴드도 실리콘 재질로 바뀌면서 더 착용감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볼까? 자, 요게 새 밴드입니다. 새 밴드. 네, 요게 이제 실리콘 재질로 아예 바뀌었다 하고,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요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게 달라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또 한번 쳐보자. 착용감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오, 부드러운데? 울트라인데 밴드가, 실리콘 느낌이라서 되게 부드러운데? 착용감 좋은데? 지금 울트라2가 이런 느낌이고요. 울트라1도 한번 다시 쳐볼게요. 울트라1은 약간 이제 다이버용 밴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착용감은 조금 덜할 거예요. 착용감은 확실히 새로운 밴드가 좋네. 울트라1 밴드도 울트라2에서 호환되고요. 근데 디자인적으로 보니까 세세하게 봤을 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베젤링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버튼들도 바뀌었습니다. 버튼의 구성은 중앙이랑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런 이제 패턴들이 사라졌고, 네, 여기 이제 주황색도 중앙에 조금 더 진해졌어요. 또 달라진 거라면 울트라2는 공유로 들어간 유광 부분이 조금 더 작아요. 네, 안에 있는 이제 스피커 그릴도 조금 바뀌었고, 뒤에 재질도 조금 바뀌었네요. 사이드엔 유광, 뒷면은 완전 메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곡률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적외선 온도 센서거든요. 센서 위치가 중앙 센서에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피부하고 더 밀착시켜서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은 기압 센서라고 해요. 울트라2는 센서 위치를 위쪽으로 옮겼고, 이게 다이빙이나 사용자의 높이를 측정하는 데 쓸 거예요. 그리고 스펙을 보니까 이제 GPS 추적 정확도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 프로세서 자체에 좀 내장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GPS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착용하고 걸어보니까 간단히 걷기를 켜고 주위를 둘러봐도 울트라1보다 트래킹 추적, 일치정지 이런 게 훨씬 더 정교하게 작동했습니다. 가장 큰 거라면 배터리 용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590mAh, 새로운 버전은 대략 한 35% 더 증가한 8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고주파 고속 충전 기능으로 30분 만에 한 40%까지도 충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얘는 밴드에 울트라라고 여기 각인이 되어 있네요. 이런 건 조금 이제 나이대가 있는 감성이지 않나. 굳이 여기서 울트라라고 표현을 해줘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깨는데요? 요즘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또 유행하는 게 트레일 러닝입니다. 트레일 러닝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더라고요. 트레일 러닝이 뭐냐면 포장도로가 아닌 자연지형 길을 달리는 러닝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통 뭐 산길이나 숲길, 흙길 이런 곳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이 기능이 들어갔다. 또 다이버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가민처럼 전용 다이빙 컴퓨터를 써야 됐고, 비교적 캐주얼 워치에 속하는 스마트워치류 중에서는 2022년에 출시한 애플워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워치 울트라2가 IP69K 방수 방진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좀 재밌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IP68 등급은 국제표준 규격이고, IP69K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일 자동차 규격이라고 해요. 핵심은 고온과 고압 물 분사를 견디는 시험에서 통과했다라는 뜻이고, 자세히 보니까 약 한 80도 고온수를 한 80에서 100바 이상이 높은 압력으로 이런 각도로 분사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냐,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인증이라고 해요. 아마 이거는 이제 다이빙 컴퓨터, 그러니까 진짜 다이빙을 위해서 그 인증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물속에 넣으면 바로 이제 다이빙 컴퓨터가 실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코어만 빼서 넣어볼게요. 애플워치도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작동하거든요. 넣어보겠습니다.
따로 아직까지 다이빙 컴퓨터 관련해서 뜨지는 않는데? 혹시 찍기 있나요? 물을 가득 담아서 이게 손을 넣어서 뺄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꺼냈고, 아니면 자동 실행되는 옵션을 켜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따로 일반 터치 베젤 글자 읽어주기 삼성 키보드나 이런 거 있고, 따로 자동 실행되는 옵션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다이빙 컴퓨터 앱이 있나 보다. 다이빙 컴퓨터 앱.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자동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다이빙 전용 앱은 올 하반기 중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구입해도 못 쓰는 거네? 그런데 수심 측정은 가능했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어서 다이빙 시 자동 실행 수심을 켜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갔을 때 간단하게 수심, 잠수 시간, 수온 정도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애플워치는 기본적으로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실행되고 또 시인성 좋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파란색 UI가 내려오면서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 직관적이고 화면을 크게 잘 활용하는 것에 비해 삼성은 애플워치에 비해서는 UI가 좀 가격에 비해 아쉬운 느낌. 또 테스트하면서 보니까 갤럭시 워치는 수심 측정을 할 때 일정 구간 이상 들어가야 앱이 자동으로 실행됐고 거기서도 물 밖으로 나오면 애플워치는 자동으로 꺼지고 갤럭시 워치는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서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은 워치 9입니다. 사실 워치 9은 워치 8과 비교했을 때 완전 동일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사이즈가 40mm, 44mm라서 이제 조금 사이즈가 다르긴 하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스펙표로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이즈가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배터리는 울트라2처럼 많이 커졌습니다. 40mm 기준으로 약 20% 향상되었고 44mm는 2% 증가했어요.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워치 8에 비해 9이 더 많이 증가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공식 스펙적으로 배터리는 30시간으로 또 동일해요. 최대 밝기도 3000리터로 동일하고 무게도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40mm는 배터리 용량이 많이 커진 만큼 무게가 좀 증가했는데 또 44mm는 무게는 또 동일해요. 혹시 진동이나 이런 게 또 바뀌었으려나? 진동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약간 플라시 보일 정도로 엄청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리고 이제 워치 9 또 기본 구성품 그 실리콘 밴드가 또 달라졌다고 하거든요. 많이 달라졌네. 이번 밴드의 특징이 중앙에 뭔가 라인이 가 있어요. 울트라도 중앙에 약간 좀 라인이 있거든요. 재질도 실리콘으로 바뀌면서 좋아졌습니다. 이거 사라졌다. 이거 옛날에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서 메종 키친이랑 콜라보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메종 키친의 밴드가 여기에 막 컬러가 들어가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거를 따라해서 약간 왜 이렇게 만들었지 했는데 그게 없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깔끔해졌습니다. 워치 8부터 한번 차보고 워치 8 착용감. 근데 워치 8도 착용감이 좋아요. 괜찮습니다. 워치 9의 새 밴드.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근데 울트라 1에서 울트라 2만큼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실리콘 밴드인데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밴드가 더 추가된 것 같았습니다. 미스티 밴드라는 것도 되게 귀엽게 느껴졌고 패브릭 밴드도 되게 귀여웠어요. 이게 삼성에서도 너무 바뀐 게 없어서인지 삼성 딱 거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원래 비교하기 누르면 전작이랑 많이 비교해주는데 워치 8이 안 나옵니다. 워치 7이 가장 최신 비교예요. 상세 비교 페이지까지 가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손목을 들어 올리면 제미나이가 바로 실행된다고 했거든요. 워치 8은 손목을 올려서 헤이 구글이라고 불러야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는데 워치 9은 그냥 손목만 올리면 자동으로 제미나이가 켜져서 바로 명령어를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5.3에서 6.0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워치 8과 워치 9의 차이고 그러면 이제 요 프레서 말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 OS가 원 UI 9 워치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화면 안쪽에 정보가 더 많이 들어오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설정 화면의 버튼이나 전체 레이아웃이 전보다 더 컴팩트 해졌고요. 킥 패널 버튼 크기가 줄고 버튼 사이 간격도 더 넓어졌습니다. 또 요즘 다이어트에 존투 운동이 유행이라서 그런지 운동 중에 기본 화면에서 개인화 심박수 구간이 바로 표시되게 바뀌어서 저는 이게 좋았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지 볼까요? 제가 삼성 헬스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데 앱이 완전 새롭게 개편됐네요. 깔끔해지면서 더 귀여워졌다. 근데 위에 이거 뜨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영역이 너무 커요. 제가 올 초에 이사하면서 집안 가전도 모두 삼성으로 맞췄거든요. 스마트 싱스에서도 내가 기기를 컨트롤하고 싶은데 위에 정보가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되게 깔끔하고 귀엽게 바뀌었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혼데요. 활동도 가면 이제 활동 관련된 것도 나옵니다.
이번 주 운동 기록 1일 유산소 부하. 아 이거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맨날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운동할 때 내 몸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얼마나 부하가 됐는지, 오늘은 더 해도 되는지 덜 해도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도 좋고, 아 생체 징후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야 심장 건강도 되네. 아 여기서 보면 뭐 여러가지 지수를 갖고 만든다고 합니다. 뭐 7일 평균 수면 시간, 7일간 중고강도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혈관 스트레스, BMI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심장 건강이 어떤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수치. 야 삼성 헬스 왜 괜찮아졌지? 생체 징후. 아 7일간 수면 데이터가 쌓이면 생체 징후를 보여주네. 이 생체 징후도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맨날 워치를 차고 수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여기에 그런 정보가 뜨는 거죠. 몸에 이상이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또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땀 손실 추정치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수분 섭취 가이드가 추가됐다고 해요. 이번 울트라2와 워치9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은 심장 건강, 생체 징후, 신체 체력 지수, 1일 유산소 부하 기능이 있고요. 이 기능들은 원 UI 9 이상, 워치 울트라, 워치 7 이후 기기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새롭게 청력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기능은 울트라2, 워치 9부터 지원한다고 해요. 야 삼성 헬스 꽤 좋아져서 이거는 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써보고 싶다. 제가 건강관리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갤럭시 워치 9 같은 경우에는 49만 9천원부터 시작하고, 울트라2는 96만 9,100원이에요. 가격이 진짜 많이 상승했다. 워치 8 때도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한 7만원 가량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워치 9 기준으로 오면서 8만원 가량 더 인상이 된 거예요. 워치 울트라2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인상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워치들을 보니까 이제는 스마트워치의 발전이 너무 많이 와서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발전된 건 없고, 애플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나 새로운 건강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새로운 워치를 구입한다면 워치 9을 구입해야 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유저분들이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야 사실 뭐 원 UI 9이나 새로운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여요. 물론 워치 9이랑 울트라2가 막 엄청 많은 변화가 없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급 차이를 또 둘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나마 갤럭시 워치 울트라2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얇아지고 배터리가 더 증가하면서, 또 이제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다이빙 컴퓨터 기능도 들어갔다 보니까 그래도 울트라2는 좀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진짜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워치 9은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새로운 갤럭시 워치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전 다른 거보다 이 삼성 헬스 앱이 완전 새롭게 개편되면서 요게 좀 흥미있습니다. 진짜 진지하게 이거는 한번 저도 써보고 싶은데요.